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과연 이 같은 여파가 이미 많이 오른 우리 시장을 다음 주 내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상존을 해 있을지 아니면 일회성 리스크 요소로 바로 해소가 될지에 대한 시장 진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중동 지역 연구가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사태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거의 실패로 돌아갔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이 실패하면 외교적 수단이 아니면 군사적 수단을 쓰겠다고 처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긴박하게 작전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란은 거기에 대한 또 반격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조만간 민간인을 겨냥한 드론 공격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란이 이에 맞서 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지 여부 좀 궁금하고요. 이란과 전면전의 가능성 교수님은 어느 정도로 좀 높다고 보십니까? 네, 이미 저는 전면전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핵과학자라든지 아니면 군 수뇌부에 대한 암살을 이미 실행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고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한 200대 정도의 드론과 미사일이 계속 쏘아대고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고요. 가장 이제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무기는 이제 탄도미사일이 되겠죠.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숫자가 한 2천 발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조만간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쏟아부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결정할 이란의 반격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란이 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반격을 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서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쓸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다 써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지금 일주일 안에 끝날지 아니면 2주로 갈지 아니면 2주 이상을 갈지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미국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스라엘 공습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주말 사이 또 다른 뉴스가 업데이트가 될지 여부에 많은 분들 관심 쏠려 계시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 미국이 같이 공동 군사 작전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승인 없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공격에 대한 내용을 다 정보를 다 줬을 것이고 충분히 공조를 해서 지금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군사적 공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혀 이란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완전히 좀 서게 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고조 국면이 조금 더욱더 골이 깊어질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왔고, 더군다나 이번 군사작전을 거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미국과 어떤 핵협상을 할 수 있을지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 관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또 최악으로 상황으로 갈 텐데요. 결국 전쟁의 끝이 어떤 방향으로 끝냐냐에 따라서 또 이란의 미국 관계,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관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이란과 협력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도 좀 제약이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 제재 때문에 이란과 그렇게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것은 좀 핵 협상이 잘 되고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 우리 한국이 이란에 가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사실상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목이 쏠려 있는 쪽이 이란이 지난번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것인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물류에도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가장 사실 우리 한국으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이죠.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중동 사태가 터지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 이 에너지원을 수급해올 수 있는 수급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그다음에 전 세계 공급망이 지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제재 조치라든지 아니면 선박 운항을 방해한다든지 봉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이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회의를 계속하면서 지금 정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아마도 정부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유가의 급등에도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 막게 된다면은 유가가 아무래도 더 오를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 동향을 보면은 급등 이후 조금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유가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오늘 이제 시작인데 이제 양국 간의 지금 이 전쟁이 얼마만큼 격화되냐에 따라 좀 달려 있겠죠. 일단 이제 충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도 이제 보일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결렬 위기에 처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란 입장으로서는 본토가 이렇게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미국과 핵 협상을 한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고 좀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과 어떤 핵 협상을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성일광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